안녕하세요. 주식이야기 채널 따깁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정말 이례적인 통화 정책을 진행했고, 그리고 지금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2011년도 양적 완화 시기에는 물가가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돈을 풀긴 했지만 그 돈들이 약간 그 자산 투자 쪽으로 몰리면서 소비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양적 완화 이후에 역대급 보지 못했던 물가 상승률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풀린 돈들이 이런 무지막지한 물가를 형성했다 라고 단순히 단정짓기보다는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각국에서 긴급하게 통화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연준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는 매파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높고 달러도 유출되면 당연히 이머징 국가나 우리나라는 힘들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양적 완화 이후에 많은 돈들이 자산 시장에 유입이 됐고, 유입이 많이 됐던 것만큼 지정학적 리스크들로 인해서 큰 조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자산 시장에 큰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예시로 경기가 어느 정도 잘 굴러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죠.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예요. 장사가 잘 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고 회사 재정 상태가 매우 좋아졌어요. 그만큼 지갑에 현찰이 두둑히 쌓여서 이 현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게 되죠.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하거나 돈을 벌 수 있게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자국의 국채 혹은 이머징 국가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챙깁니다. 근데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그랬고, 11년도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 12년도에 중국 부채위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회사 매출과 재정 상태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기 대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현금 회수를 해야겠죠. 이렇게 투자 자금들이 회수되면서 투자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반면에 달러 유출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이 호재로 작용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지만, 2018년도 이후부터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증시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디플레이션 현상이 우려가 되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서 부양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중앙은행에서는 목표 물가와 몇 가지 경기 지표를 기준으로 두 가지 통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국채와 회사채를 매입해서 시중에 직접적으로 돈을 뿌리는 양적 완화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의 전통적 통화 정책은 사실 한계가 있죠. 악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누가 이자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의 한계가 느껴지면 더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비전통 통화 정책을 택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공개시장 정책, 양적 완화라는 거고요. 이 정책은 말 그대로 대놓고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개입해서 왜곡시키겠다는 거죠. 너네가 지금 겁먹어서 돈 낼 자신 없으니까, 투자할 자신 없으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내가 그 총대 대신 맬게. 나만 믿어 하고 경색된 상황에서 투자 자금들을 시장에 투하하는 거예요.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시장에 자기들이 직접 수혜를 해가지고 인플레이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국가와 회사들의 채권을 중앙은행이 다 사들여서 현금을 정부, 회사 지갑에 바로 꽂아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확실히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고 시장 반응 속도도 그만큼 빠를 겁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의 돈들이 시중에 녹아들게 되고 그 덕분에 자산 가격은 바닥을 찍고 엄청난 유동성으로 그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반면에 화폐 공급이 늘어나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어쨌든 이렇게 중앙은행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경기가 방어가 되면서 시장의 투자금들도 다시 풀리게 되고 디플레이션 영역에서 인플레이션 영역으로 인위적으로 변화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자산 가치가 오르게 되고 우리가 작년까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네,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맛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가시질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재가 있음에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잠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주식은요 항상 악재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기사들을 한번 직접 찾아서 보세요. 정말 악재는 항상 있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시키면서 갑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이성적이지만은 않다. 말장난 속에서 주가가 흘러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됐는데 부작용은 과연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화폐가 뿌려지면서 달러가 흔해지면서 달러 가치는 낮아졌고 반면에 물가는 올랐어요. 유가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한 거죠. 이 인플레이션이 오면 높은 물가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국민들의 생활비가 부담스러워지고 소비가 다시 줄겠죠. 특히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들로 인해서 유동성에 의한 인플레이션보다도 공급 측 문제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났다고 판단이 되면은 중앙은행은 목표 물가와 실업률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뉴스에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뿌린 돈을 다시 회수 작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투자했던 달러를 회수해서 화폐 가치를 높이고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투자 자금들이 자산에서 빠져나가면서 당연히 자산 가격들이 하락하게 되고 달러 가치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요즘은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하는 긴축 과정에 들어서면서 이머징 국가들에서 달러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사적인 물가 상승과 빠른 속도의 긴축으로 인해서 국가와 기업들의 실적 훼손에 대한 우려들이 겹겹이 더 겹치면서 더더욱 달러의 수요가 몰려버리는 킹달러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지 못하죠.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안 그래도 시중에 돈이 말라가는데 이 와중에 달러 가치까지 치솟으면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그만큼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우리는 기름 살 때 달러로 사잖아요. 예. 원하는 가치가 떨어졌으니 더 비싼 값에 기름을 사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실적들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양적 완화 이후에 테이퍼링과 긴축 절차로 넘어가면 이머징 국가들은 이미 올라있는 물가와 빠져나가는 달러들 때문에 경상수지가 크게 흔들리는 특정 기간 동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래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통화정책을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국가는 생각하지도 않는 이기적인 정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자산 가치가 훼손이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 심할 수도 적을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 당시에는 양적 완화 3차까지 진행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지정학적 요소들을 같이 봐야 하고 각국의 재정 상태, 경상수지,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놓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린 출구 전략 과정에서 물가가 심하고 달러 유출 강도가 세다면 얼마 동안은 실적 부진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가 주가 바닥이냐? 언제가 바닥쯤인 건데 언제쯤부터 투자를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과거 경기 흐름과 증시 지수를 좀 비교해 가면서 경제지표, 당시 투자 심리, 연준 스탠스 등에서 어떤 시그널들로 인해서 바닥이 다져졌는지를 한번 다뤄드릴게요. 일단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주식 차트만 보시지 마시고 큰 흐름이 어떤지 항상 살펴보시면서 투자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